조선왕조실록에 공식적으로 무능하다고 낙인 찍힌 한 남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나라 전체가 존경하는 충신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박충후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공식 역사 기록에 적힌 정말이지 아주 차갑고 가차없는 평가 한 줄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 공식 역사서에 내 이름 석자 옆에 딱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와, 정말 뼈 아프지 않나요? 이게 바로 태안군수 박충후라는 인물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공식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기록이 쓰여진 게 1603년, 그러니까 선조 임금 때예요. 그 끔찍했던 임진왜란이 끝난 지 고작 5년밖에 안 됐을 때죠. 아직 전쟁의 상처가 여기저기 막 남아있던 정말 혼란스럽고 민감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왕조의 사관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써놨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를 둘러싼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진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하고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군수라는 이 꼬리표 뒤에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의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바로 박충후, 그리고 그의 집안은 뭐랄까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방관리 A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충신의 표본으로 꼽는 바로 그 인물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로 사육신. 다들 들어보셨죠?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맞서서 어린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6명의 신하들. 이분들은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에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인 거죠. 그리고 박충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사육신의 핵심 멤버 박백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몸이 찢기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 신념을 지켰던 사람. 정말 전설 속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사육신 집안은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손자인 박충후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처절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1456년 박팽년이랑 아들들이 싹 다 처형당하면서 가문이 그냥 끝장날 위기에 처해요. 근데 기적적으로 며느리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바로 박비. 이 마지막 핏줄을 살리려고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이가 딸이라고 속인 거예요. 심지어 여자 노비로 키우면서 수십 년을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 한마디.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이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영광스러운 생존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박충후는 바로 이 엄청난 역사의 무게랑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실록에 적힌 무능한 군수. 이거 진짜 사실이었을까요? 그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와,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 대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싸울 재능이 없다고 했는데 정작 나라가 가장 위험했던 임진왜란 때 형제들하고 직접 의병을 일으켜서 싸웠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권율 장군을 도와서 큰 공을 세웠고 그 공로로 나라에서 공신 칭호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통에 그의 두 딸이 왜군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까지 잃었던 거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국경 너머에서는 인정받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이 사람 인품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찬사를 담은 시까지 남겼을 정도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일이 알려지니까 조정에서 오히려 그의 품계를 올려줬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평가랑은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죠. 그렇다면 박충후, 이 사람 자신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위대한 영웅의 후손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과 현실의 엇갈린 평가 사이에서 그는 과연 자기 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시를 읊었던 그 전설적인 영웅 박팽년이 아니다. 아마 평생 그 위대한 증조 할아버지의 유령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는 전장을 휩쓰는 대단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문장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좌절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지금 바로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칼과 붓이 아니라 눈앞의 백성들을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박충후는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따라 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위대한 정신을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그의 충성은 왕을 위해 한번 멋지게 죽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름도 없는 백성들의 고단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지켜내는 책임감, 바로 그거였던 거죠. 결국 박충후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위대한 과거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연 그 모습을 그저 흉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걸까요? 박충후는 그의 삶 전체로 그 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